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8월 14일 신박사의 토요 강좌 시간입니다. 이번 토요 강좌 시간에는요, 어제 장 마감하고 나서 셀트론과 셀트론 헬스케어가 이제 2분기 실적 발표를 했죠. 근데 그 실적에 대해서 참 그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그리고 언론사들도 이제 뭐 성장 지속하고 있다, 어닝 쇼크다, 뭐 이렇게 좀 엇갈린 어떤 발표들을 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면서 왜 이제 그런 실적이 나왔는지, 그걸 한번 회사 측 의견도 들어보고 같이 한번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분석 들어가기 전에 요거 한번 짚어드릴게요. 한번 뭐 그래프, 한번 좀 그려봤는데,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할 때 실적이란 부분들, 특히나 이제 셀트론 그룹 주는 실적이 또 나오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헬스케어 업종의 주식이죠. 그래서 실적은 이제 계속 이제 증가하죠. 뭐 분기 단위로 약간 조금 정체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상 꾸준하게 증가할 수 있는 그런 고성장하는 산업의 또 선두주자로서 안정적인 캐시플로우를 가져가면서 그걸 바탕으로 또 높은 수익을 좀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약 개발을 또 하는 아주 베스트한 어떤 그 뭐랄까 조직 체계로 좀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뭐 단순히 신약 개발로만 스타트를 하면 자금이 부족하니까 항상 외부에 이제 의존하고 뭐 그랬겠지만, 셀트론이라는 이 회사는 그룹은 보다 더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사업에 진입을 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향후에 이제 상당히 고부가 가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신약으로 나가는 아주 좋은 어떤 이제 회사의 어떤 방향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고요. 실적은 이제 계속 증가하는데 주가는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주가라는 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건데요. 요 빨간색 이제 선이 주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주가는 실적 올라갈 때 어떤 시점에서는 굉장히 과도하게 이렇게 또 반영시키고, 어느 순간은 실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계속 빠지는 어떤 경향을 보이고, 그 셀트론의 어떤 주가를 보면 조금 우리가 좀 이해되죠. 그래서 뭐 작년도 그렇고 올해 초에도 실적은 계속 좋아지는데 주가는 정체하고 떨어진다. 그 이제 괴리가 있는 거죠. 실적과 주가의 어떤 괴리가 있고요. 주가는 이제 이 성장률을 초록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봤는데요. 성장률하고 조금 비례한 어떤 함수를 가지는 성격을 지닌 것 같아요. 꼭 성장률이 아니라 성장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신약 같은 게 있겠죠. 신약을 개발하면 성공하면 엄청난 실적의 어떤 증가와 성장을 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기대감. 그렇기 때문에 셀트론이 이제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또 뭐 플랫폼을 개발한다, mRNA 플랫폼 개발한다, ADC 개발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 이 기대감의 성장률의 기대감의 함수를 높여주기 때문에 결국은 요 이제 성장률을 높여주는 어떤 기대감 내지는 뭐 기대라고도 볼 수 있죠. 기대감 내지는 성장률을 높여줄 수 있는 어떤 부분에 들어가기 때문에 멀티플 밸류에이션의 어떤 그 배수를 유지시켜 주거나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리는 거죠. 그래서 셀트론 그룹이 단순히 그냥 뭐 바이오시밀러만 계속 이제 한다면 높은 멀티플 뭐 50에서 이제 60 뭐 이런 어떤 멀티플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긴 어려울 텐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에 신약이라는 부분을 장착하게 된다면 고 멀티플을 유지시키거나 더 이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셀트론 그룹의 행보에 있어서 바이오시밀러만을 보는 게 아니라, 혹은 이제 바이오시밀러만의 회사가 아니라 이제 신약을 개발하고 신약의 어떤 이슈가 보다 더 주가에는 중요할 수가 있다. 그렇게 좀 해석할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요 실적이라는 요 검은색 선을 보기보다는 요 초록색 성장률과 성장률에 대한 기대, 요 부분이 주가에는 더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적 좋아졌는데 왜 주가는 안 가고 떨어지지?
그러면 요 성장률, 그리고 성장률이 높아질 거란 어떤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모멘텀, 이런 게 있는지, 이런 게 계속 점증하고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우리가 주가를 이렇게 보는 데는 더 중요하다, 형성하는 데는 중요하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보다 더 셀트리온 그룹주를 이제 가져가는 데 있어 가지고, 투자하는 데 있어 가지고 조금 더 이해도 높은 전략들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셀트리온 관련된 실적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그룹에서 셀트리온에서 보도자료 낸 겁니다. 셀트리온 2021년 2분기 매출은 4,318억, 영업이익은 1,632억을 기록했다. 컨센서스가 매출이 이제 증권사에서 이제 내놓은 전망치, 그거 이제 평균이 5,199억이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2,263억.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적게 나온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언론사에서는 어닝 쇼크라 표현한 게 뭐 완전히 틀린 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률이 조금 40% 이상으로 계속 했었는데 이게 좀 떨어졌죠. 그래서 왜 그랬는지 회사 측 얘기를 들어보면 되겠죠. 그럼 보도록 하죠. 2분기 실적 공시에 따르면 램시마, 트룩시마 등 기존 항체 바이오 시밀러 제품 매출 확대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증가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뭐 0.7% 정도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의 경우 램시마 미국 수요 대응, 그리고 안정적인 레키로나 글로벌 공급 및 시장 수요가 높은 트룩시마의 재고 확보를 위해서 해당 제품의 전략적인 선 생산이 필요해 공장 생산 포트폴리오를 조정한 결과,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기존에 만들던 거기를 딱 중단시키고 여기다가 뭐 레키로나를 생산한다든지 이러다 보니까 이 시점의 간극이라든지 이걸 다 청소하고 또 이걸 돌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한 결과 일시적으로 이제 수익성이 하락한 거죠. 뭐 배양기 이런 데서 뭐 한 제품만 계속 생산하면 이익률 높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딴 거부터 먼저 만들어야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다 청소하고 이렇게 새로 다른 제품으로 이제 만들 때는 분명히 이제 수익성은 떨어지겠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률은 37%로 좀 떨어졌고 뭐 안정적인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셀트리온은 향후 램시마의 미국 시장 성장세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지금 뭐 바이든 대통령은 완전히 바이오시밀러에 꽂혀 계셔요, 보니까. 그쪽에 이제 의료비 절감을 위해서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좀 시행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 성장세가 큰 폭으로 유지되고 레키로나 이제 글로벌 규제기관 허가 및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되면서 유플라이마와 이제 휴미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죠. 유플라이마와 램시마 SC의 매출이 유럽을 중심으로 본 궤도에 오르면 하반기 실적 성장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2분기 실적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램시마 고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미국 지금 정책이 이제 완전히 그런 쪽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가 이제 하반기에 유럽 쪽 허가 떨어질 걸로 예상되고 있고 FDA도 우호적으로 좀 되지 않겠는가. 글로벌 판매가 본격화되면 매출도 늘어날 거다. 그리고 휴미라 고농도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하반기 본격 이제 판매 돌입한다. 그리고 램시마 SC가 이제 전 유럽 대상으로 매출이 본 궤도에 좀 오르게 되면, 아직은 분기 단위로 한 200억 좀 안 되더라고요. 판매가. 그래서 본 궤도에 오르면 하반기 실적 성장세는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그래서 하반기는 좀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셀트리온의 램시마, 트룩시마, 허즈마 등 주요 이제 항체 바이오 시밀러 제품은 유럽에서 안정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뭐 점유율 부분은 뭐 이따가 자세하게 한번 보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시밀러 우호 정책으로 이제 미국 쪽에 시장 점유율이 지속 상승하고 있다. 램시마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 판매명 인플렉트라, 요거는 이제 올해 2분기 17.2%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램시마 IV 제형은 미국 시장의 빠른 수요 증가를 감안해서
공급량을 늘려 시장을 확대한 후 SC 제형 전환을 통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겠다는 전략이다. 2019년 11월 릭툭산 바이오시밀러로 처음 미국 시장에 출시한 혈액암 치료제 트룩시마는 테바 실적 발표 기준으로 점유율 26.9%를 기록하며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있으며 유방암, 위암 치료제 허즈마 역시 지난해 3월 미국 시장에 출시하면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래서 뭐 미국이 이런 어떤 우호적인 어떤 정책을 펴기 때문에 꾸준한 어떤 미국 시장에서 성장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부분은 신약 개발하는 부분입니다. 네, 요건 이제 이따가 또 짚어보도록 하죠. ADC 쪽하고 또 흡입형 레큐로나 개발, 그리고 mRNA 플랫폼 개발하는 부분. 그리고 이제 레큐로나 같은 경우는 국내 처방 8,610명 환자가 투약이 됐고요.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실적 보도록 하죠. 일단은 셀트론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액 4,318억, 영업이익은 1,632억, 영업이익률이 37.8%. 작년 2분기에 4,288억, 매출은 비슷하네요. 근데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졌네요. 그렇죠. 영업이익률이 그때는 42.4%였는데,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4.6%포인트 떨어진 얘기 아까 이제 드렸죠. 그래서 포트폴리오 생산 재조정 때문에 그랬고, 전 분기 1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좀 줄었죠. 전 분기는 4,5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077억, 45.4%였고요. 그래서 이제 왜 떨어졌는지를 좀 보면요, 여기 이제 생산하는 어떤 제품 믹스를 보면 알 수가 있겠죠. 1분기에 이제 매출, 이제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았는데, 이때 보면 유플라이마가 26% 생산했어요. 그리고 램시마 아니네요. 유플라이마가 이제 직판하잖아요. 그래서 이익률이 높은 어떤 제품으로 보여지네요. 그래서 지난 분기에 유플라이마 생산 비중이 26% 됐던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보니까 트룩시마를 좀 많이 선제적으로 좀 공급한 것 같고, 램시마 IV 쪽도 많이 이제 했네요. 그리고 레키노나 같은 경우는 신약이니까 고부가 가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좋은 영향을 미친 것 같은데, 어쨌든 매출액단으로 이제 늘지 못했던 부분,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지난 분기에는 20%나 이 기타 부분에서 좀 잘 발생을 했네요. 용역 매출, 판매 정산,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약 쪽 케미칼, 이제 그 다케다 쪽 인수한 거, 그거 매출도 잡히는 부분도 영향을 미쳤는데, 어찌됐든 시장 컨센이 높았던 게 결국은 레키로나 판매 부분이 있었을 텐데, 그리고 이제 램시마 SC 그게 조금 판매가 되는 게 있었을 텐데, 그거가 좀 영향을 좀 못 미친 그런 결과물이 아무래도 매출단으로도 상당히 컨센 대비 낮았던 그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사 측에서도 어쨌든 레키로나 선생산 과정에서 포트폴리오 조정으로 전년 동기 대비 1% 증가했다. 하여튼 뭐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 있었다. 그리고 이제 이익률 하락은 뭐 그런 생산 포트폴리오 조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그런 이유였고, 하반기에는 기존 바이오시밀러 시장 수요가 견조하고 레키로나, 램시마 SC 등 부가가치 제품군의 고부가치 제품군의 매출 확대가 예상된다 해서 하반기에는 나아질 거다, 이렇게 좀 회사는 좀 적극 좀 얘기하는 것 같고요. 매출 비중은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분기 재무 안전성은 높아졌네요. 현금 보유액이 증가하면서 이제 순현금 800억 정도로 이제 올라왔고, 작년 말 같은 경우는 뭐 개발비 같은 게 많이 들어갔겠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현금에 많이 빠졌다가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재무적으로는 뭐 국내 헬스케어 업종 내에서 가장 우수한 어떤 재무 안정성, 실적을 이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선 뭐 탑이죠. 넘버원이고. 그래서 이제 연결 매출, 제약 쪽, 케미칼 쪽 합쳐서 매출이 이제 그렇게 4,300억이고, 별도, 셀트론 이제 별도로 제약 쪽하고 이제 케미칼 쪽 빼고
저는 3,462억, 영업이익은 1,411억, 영업이익률은 이제 40%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한번 체크해보죠. 미국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우호적인 어떤 정책 속에서 점유율은 지속적인 상승세 될 걸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부터 짚어보면요. 인플렉트라가 17.2%입니다. 레미케이드, 오리지널이 74%예요. 그러니까 오리지널의 아성이 무너지지 않는 이제 특이한 시장이 지금 미국 시장 되고 있죠.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보십시오. 레미케이드가 25.8%. 그러니까 여기 무슨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런 어떤 로비가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을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현재 타파시키겠다는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바이오시밀러를 완전 대체 가능한 어떤 그런 부분으로 좀 해주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좀 펼쳐지기 시작했고, 그런 것들이 우호적인 어떤 바이오시밀러 시장을 만들고 더 성장시키게 만들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보시면 그 다음 이제 뭐 삼성 에피스 거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 7%, 1.8%로 훨씬 낮은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죠. 화이자가 이제 여기서 판매를 해주고 있습니다. 트룩시마는 23%고요. 리툭산 오리지널은 지금 47.7%. 그래서 점점 이제 줄어드는 추세고, 두 번째로 퍼스트 무버가 트룩시마인데, 두 번째 어떤 제품이 29%까지 이제 올라오면서 좀 아쉬운 어떤 결과를 좀 내고 있죠. 3, 4위는 이제 거의 뭐 없죠. 그래서 1위와 2위의 어떤 싸움이 되고 있는데, 테바가 이제 실적 발표했는데 6월달 트루시마 점유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찍히고 있습니다. 26.9%. 그래서 점점 더 높아지는 점유율을 볼 수 있고요. 허즈마는 사실 좀 후발주자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는 점유율이 1.2%에 아직은 좀 머무는, 좀 어렵죠. 높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이미 퍼스트 무버와 다 잡고 있죠, 선두 업체들이. 그리고 이제 유럽 쪽은 레미시마, 트룩시마, 허즈마가 뭐 안정적인 점유율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셀트론 입장에서는 뭐랄까요, 여기서 이제 안정적인 캐시가 이제 들어오긴 하지만, 이런 제품들을 레미케이드 이제 바이오시밀러, 리투산 바이오시밀러, 허세틴 바이오시밀러를 다른 업체들이 이제 더 많은 업체들이 만들어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면 조금 뭐랄까, 경쟁의 좀 부분들이 좀 커질 수 있겠죠. 그래서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계속적인 어떤 새로운 제품군을 이제 올리고 또 신약을 또 개발하는 그런 것들을 해나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히 이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미국 시장은 이제 더 높여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회사 측에서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더 높은 단계로 가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을 더 늘리고 또 신약을 개발하고 이런 방향으로 가는 거겠죠. 바이오시밀러 개발 현황 보면요, 앞으로 이제 2030년까지 매년 1개 이상 허가를 획득하는 거, 그리고 대부분 제품이 퍼스트 무버로 이제 시장 진입이 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높은 성장을 향후에도 이어나갈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아버스틴 쪽은 이마 퍼스트 무버가 아니기 때문에 뭐 큰 기대까지 할 필요는 없는데, 요 밑에부터는 큰 기대를 해볼 만하죠. 스텔라라 이제 바이오시밀러, 아일리아, 요 부분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졸레어, 천식 요쪽, 그리고 프롤리아, 골다공증. 그래서 그 중에서도 스텔라라가 이제 많이 기대를 받고 있는데, 스텔라라 같은 경우는 사실 경쟁 강도는 상당히 높을 겁니다. 다 이제 이걸 만들고 있기 때문에 빅팜도 이제 뛰어들면서 그때 엄청난 치열한 경쟁을 하게 될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과거의 퍼스트 무브의 어떤 입지와 앞으로의 퍼스트 무브 입지는 조금은 그래도 다를 수 있다. 그 정도는 좀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생각이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요거 계속 해나가는 거 보면 될 것 같고요. 고성장은 할 겁니다. 하지만 그만큼의 또 경쟁도 굉장히 좀 격화되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다는 거. 경쟁이 이제 격화되면 가격을 다운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뭐랄까,
이제 매출과 이익은 늘어나지만 과거에 퍼스트 무버로 했었던 멀티플 밸류에이션이 적용되기 쉽지는 않을 거다. 이 정도 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레키로나 관련된 대응 현황에 대해서 또 이제 같이 자료가 나왔는데요. 현재 글로벌 확산세 보이는 모든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중화 능력을 확인했다. 국내 코로나19 환자의 위중증 및 사망 발생률 감소세에 좀 기여를 했다 해서, 일단은 이거 세포주 이건 보세요. 세포주 이제 정부 단에서 했던 것들이 델타도 그렇고 베타도 그렇고 뭐 효능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동물 효능 실험에서는 어떻습니까? 효능이 있는 걸로 밝혀졌죠. 그래서 세포주 실험하는 게 뭐 제가 볼 별 의미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델타, 감마, 베타에 모두 효능을 보이는 그런 어떤 레큐너의 어떤 임상 결과를 볼 수 있고요. 최근 남미에서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이 람다 변이에 대해서도 슈도바이러스라는 게 실제 바이러스를 모방하여 만든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랩에서 슈도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중화 능력이 있다는 결과를 확보했다. 이건 뭐 무적이네요, 무적. 향후 발생하는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세포주 및 동물 실험을 통해서 중화 능력 평가 진행할 계획이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도 이제 하겠다. 그리고 다른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이제 그 시험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국내 처방 추이를 보면요, 이렇게 계속 증가하면서 8,000 처방을 했는데, 환자 수 국내에서 이제 위중증, 이제 레키로나 맞은 사람 대상이 아니라 전체 이제 우리나라 위중증 플러스 사망 환자 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 떨어지고 있는 부분들에 어느 정도는 기여했을 것이다. 딱 이제 뭐 매칭되는 그런 어떤 자료나 그런 것들이 나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요걸로 인해 가지고 이게 좀 기여한 게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없다는 게 좀 아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래도 기여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신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 해외 이제 바이오텍 기업과 전략적인 제휴를 확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익수다라는 ADC 신약 파이프라인 갖고 있는 회사와 이제 그 지분을 투자하면서 뭐 결국은 같이 혈맹 관계를 맺고 또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어떤 목표를 같이 나누게 됐습니다. 어쨌든 ADC 의약품 개발 노하우를 이제 갖고 있는 기업과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적이죠. 이렇게 인수하거나 같이 파트너십 하는 게. 이날론을 통해서는 지금 레키로나 흡입형 이제 제형을 공동 개발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 기사 나왔죠. 호주 임상 1상 진행 중이다. 연내로 2상 진행할 예정이다. 요 내용. 그리고 이제 mRNA 플랫폼, 사실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해요. 사실상 지금 주가에는 이제 이게 좀 더 좋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가장 트렌디한 지금 기술과 빅사이클이 열리는 어떤 분야다 보니까 이걸 갖고 있느냐 못 갖고 있느냐가 또 주가에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기업이 요거 이제 모더나라든지 그 바이오언텍 이런 기업들이 시총이 뭐 200조 100조 이렇게 뚝뚝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기 때문에 멀티플 올리는 데도 좋은 거죠. 뭐 그런 부분들 볼 수 있는데, 트라이링크라는 기업과 함께 mRNA 백신 개발 계약을 체결했고요. 이 기업이 이제 3세대 캐핑 기술 딱 감싸면서 우리 세포에 들어가서 효력을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클린캡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모더나도 이제 이거 갖다가 쓰는 거니까. 차세대 백신 기술 확보하여서 앞으로 이제 항암 등 다른 쪽의 질환 신약 개발도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했던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이 부분들 제가 좀 강조해서 한번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주가를 좀 보도록 할게요. 결국 이제 주가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쭉 빠진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장세도 있었을 거고 바이오 섹터 전체적인 어떤 뭐 정체 내지는 하락도 있었을 거고, 특히나 이제 이 셀트론 그룹 단으로는 레키로나가
시장 예상보다 이제 판매 수출이 안 됐죠. 이게 결국은 이제 실적의 예상에도 좀 영향을 미친 거죠. 실적의 예상에서도 컨센서스가 이 레키로나 어느 정도 팔리는 거에 대한 컨센으로 잡혀 있었는데 이게 뭐 잘 안 되다 보니까 컨센을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고, 이런 것들이 이 주가에 빠진 거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2분기 실적이 컨센보다 저조하게 나온 거는 이미 주가 6, 7개월 떨어진 주가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야 어닝 쇼크다, 컨센보다 안 좋게 나왔어, 이것 때문에 매도하는 거는 저는 뭐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선 반영되는, 주식의 속성은 선 반영이니까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이제 안 좋게 나온 것들은 반영이 됐다. 그렇게 좀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셀트론 헬스케어 쪽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 보면서는요, 사실 그렇게 이제 뭐 컨센보다 떨어진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상당히 좀 뭐랄까, 셀트론 그룹이 뭐 제가 생각했던 보던 실적이 잘 나온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실적이 좀 안 좋겠구나 하는 것들이 주가에서 이제 좀 보여졌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셀트론 헬스케어는요, 지금 2분기 이거 아니구나, 여기구나. 2분기 실적이 4,300억 나왔고요. 매출이 영업이익인 760억 나왔는데 컨센서스가 4,435억. 뭐 비슷하죠? 이익단으로는, 영업이익단으로는 928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방에서 판매하는, 요게 중요한 거잖아요. 셀트론 헬스케어 실적이. 그렇죠. 실제 이제 어떻게 잘 팔았느냐. 어차피 셀트론 실적은 여기 이제 공급해주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판매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셀트론 헬스케어가 결국은 진짜 판매해가지고 잘 되고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건데, 뭐 컨센하고 동등하게 나왔잖아, 매출이. 그래서 저는 이거 실적 좀 생각보다 굉장히 좋게 나왔다고 생각해요. 헬스케어가. 그래서 헬스케어가 잘 나왔다는 건 뭐 당연히 셀트론도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익단으로는 이제 컨센보다 좀 적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회사층 얘기를 한번 보죠. 매출액. 미국 트룩시마 매출 회복 및 레키로나 등 신규 매출 발생으로 전분기 대비 21.6%가 증가했다. 전분기 요거 4,200억 요거 대비 이렇게 증가했다. 전년 동기는 여기죠. 전년 동기 3.1% 증가했고 전 분기 대비해서는 21%가 증가했다. 지난 분기가 좀 저조했죠. 그리고 이제 수익성이 높은 북미 매출 확대 등에 힘입어서 전 분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전 분기가 315억이었는데 이번에 762억. 수익성이 높은 북미 쪽의 매출이 좀 확대됐다. 순이익단으로는 영업의 손익 증가로 환율 상승 쪽 부분으로, 달러 가져오는 이제 회사니까 그런 부분으로 뭐 개선됐다. 순이익단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그 제품별 비중 그리고 지역별 비중을 좀 보면요, 조금 이제 변화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 분기하고 좀 비교를 해볼게요. 지난 1분기에 보면 트룩시마가 좀 비중이 작았어요. 요게 줄어든 게 이제 주로 매출 하락에 좀 요인이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비중 자체가 38%로 이제 굉장히 높아졌죠. 트룩시마가. 그래서 아까 이제 나온 얘기처럼 수익성이 높은 북미 매출 확대가 됐다. 그래서 트룩시마가 조금 지난 분기에 정체를 했는데, 그게 확대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별 매출 비중도 지난 분기에 28%가 북미였는데 47%로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이 지금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뭔가 정책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작용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실적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품별 비중에서 기타 부분이 15% 여기 있죠. 여기 한 650억 정도 되거든요. 650억 정도 되는데 이게 뭐냐? 유플라이마, 고농도 이제 휴미라 시밀러, 그리고 레키로나, 진단키트 용역 매출, 진단키트 레키로나 유플라이마, 여기 이제 650억 정도 찍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점차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하반기엔 특히나 레키로나라든지 이런 것들, 유플라이머도 이제 시장 본격 매출 들어가게 되면 실적 퍼포먼스 하반기에는 좀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현황을 좀 보면요, 국가별로 이제 점유율 어떻게 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면, 유럽 시장 램시마는 점유율이 뭐 견조하게 좀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50%대를 내고 있고, 미국과 이제 유럽 쪽에서 점유율이 좀 계속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죠. 미국 인플렉트라는 17%, 일본 램시마는 20% 이렇게 좀 올라가는, 그러니까 바이오시밀러 인식 개선에 따른 처방 증가로 미국과 일본에서 점유율 확대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유럽에서 어떤 레퍼런스가 다른 국가로도 이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트룩시마 쪽을 보면요, 트룩시마죠. 미국에서 전략적인 가격 책정 통해서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점유율 확대를 지속해주고 있다. 이제 2위 업체가 점유율 면에서 수량 기준이죠, 역전을 하긴 했지만 워낙 이제 이 리툭산 오리지널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떨어지는 폭을 같이 누리는 거죠. 누가 조금 더 누리고 그 차이지 같이 누린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은 계속 점유율은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유럽 쪽 트루시마 점유율도 38% 이렇게 좀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2위 업체가 거의 뭐 턱밑까지 점유율을 추격했다. 이 부분 조금 좀 아쉬운 결과긴 하네요. 그러니까 리툭산 오리지널이 유럽에서 지금 30% 이하 20%대로 떨어진 상황인데 계속 떨어졌죠. 근데 이 떨어진 거를 사실 2019년부터는 거의 2위 업체가 다 먹었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40-50% 이상으로는 한국 그 어떤 지역 국가에서 내기가 쉽진 않은, 해당 국가들도 이제 좀 입찰해서 이제 이런 것들 보면 경쟁을 유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제품을 계속 만들어내야 된다. 그게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즈마 쪽 보면요, 미국은 이제 점유율이 굉장히 낮으니까 여기서 빼버린 것 같고, 유럽 허즈마 시장 점유율 추이는 뭐 16, 15 정도 유지하고 있고, 역시나 이제 2위 업체가 엄청나게 치고 올랐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렇게 점유율이 떨어졌잖아요, 오리지널이. 근데 보면 2위 업체, 3위 업체가 쭉쭉 올라오면서 그 폭을 먹었다는 거. 그래서 허즈마가 이제 1위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역전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이네요. 그만큼 과거와는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흐름이 궤가 조금 달라졌다는 거죠. 경쟁이 좀 심해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보다 더 이제 신제품과 신약으로 나가고자 하는 이제 그런 이유를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죠. 일본에서는 허즈마 시장 점유율 추이는 50%를 넘었습니다. 오리지널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굉장한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 그런 흐름으로 볼 수 있고요. 특히나 최근에 이제 브라질 같은 국가, 싱가포르 이런 데서 입찰 수주 성공하면서 시장 확대를 계속 넓히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은 램시마 SC하고 유플라이마가 하반기에 중요한 실적의 변동 요인이겠죠. 거기에 이제 레키로나까지. 근데 본 사업 자체는 이제 램시마 유플라이마인데 지속 가능한. 그래서 램시마 SC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죠. 유럽 5개국을 포함한 70% 이상 시장에 출시가 완료됐고요. 캐나다, 호주 등 유럽 외 지역으로 출시지역이 지금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가치는 좀 올라가는 흐름이다. 캐나다 같은 경우는 2조 원 시장이고요. 호주는 한 3,600억 정도 시장으로 보여집니다. 캐나다, 이제 호주 이렇게 판매 승인을 받았고요. 출시는 이번 6월, 7월. 그러니까 이제 뭐 3분기부터 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겠죠. 램시마 SC 출시 현황 및 계획을 보면요, 유럽의 이제 주요 5개국에 이제 출시가 됐어요. 유럽 시장의 70% 차지하는 유럽 5 지역에 출시가 완료됐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 캐나다로 확대되고 있고, 또 RA 적응증에 대해서도 이렇게 승인되면서 뭐 결국은 다이렉트 유주 가능하도록 아이브 제형을 선투하지 않고 바로 그냥 SC 제형을 이제 다이렉트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변경 허가 승인을 지난 6월 달에 받으면서 보다 더 이제 매출액이 좀
폭증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좀 열었죠. 그리고 이제 유플라이마 쪽입니다. 사실 이게 굉장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잖아요. 고농도 휴미라 시장이 이제 25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럽에서도 한 절반 이상이 고농도고, 미국은 고농도가 뭐 거의 장악해 가고 있고, 그래서 향후에 이제 미국에서 출시될 때가 굉장히 기대가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뭐 8월달 독일 시작으로 유럽 전역에 순차적으로 출시 예정이다. 유일한 로우 볼륨, 이제 고농도, 그리고 시트러스 뿌리, 이제 구연산염이 없는, 이게 이제 그 투여할 때 고통이 발생되는 그런 어떤 부분인데, 요 이제 제거하면서 경쟁력을 좀 보유하게 됐다. 그래서 지금 보면 고농도 쪽하고 이제 구연산 제거, 그거는 휴미라하고 유플라이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큰 기대를 낳는 그런 제품이 될 겁니다. 유럽이 이제 아달리무밥 시장이, 휴미라 시장이 4.5조인데요. 그 중에 이제 절반 이상 52%가 고농도, 저농도가 48%. 그래서 저농도 시장에서는 지금 여러 업체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 휴미라가 이제 52% 점유율로 역시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2위 업체가 여기 보면 구연산염 제거 기능이 있네요. 그래서 2위 업체가 17%, 그 다음이 14%. 비슷하게 이제 점유율을 가져가네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저농도 제형보다 고농도 제형에 대한 비율이 이제 점유율이 높아질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유일한 고농도 제형의 이제 시밀러 유플라이마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겠죠. 특히나 이제 유럽보다는 사실 미국이 더 큰 기대를 가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프라이머리 케어, 이제 닥게다 그 케미컬 인수한 부분, 그것도 이제 어쨌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직접 판매를 이제 개시한다고 하니까요. 추후에 이제 그거에 대한 매출이 또 여기서 또 발생이 되겠죠. 헬스케어까지. 그래서 케미컬 의약품 판매로 포트폴리오 다각화 및 기존 바이오시밀러와의 시너지가 기대가 된다. 그런 어떤 판매망을 통해서 결국은 뭐 케미컬 팔 때 뭐 바이오시밀러도 같이 또 팔고 홍보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뭐랄까 효율적인 어떤 인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런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는 실적을 발표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하반기 갈수록 뭔가 좀 좋은 어떤 전망들을 좀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뭐 실적이 어닝 쇼크 이런 건 아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영향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뭐 그런 어닝 쇼크 막 이런 용어 쓰면서 기사 나오는 것들에 너무 겁먹으실 필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 기사 마지막으로 좀 체크해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바이오시밀러 정책에, 그러니까 이제 의약품 가격이 좀 낮아져야 된다는 거에 굉장히 큰 어떤 것들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에다가 지금 의약품 가격 이제 조정에 대한 어떤 지원을 요청했다 하면서 요 내용이 좀 저는 의미 있던 것 같아요. 그 아달리무맙, 이제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죠. 이 가격이 너무 가파르게 지금 올라가는 거,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지적을 하고 이거 정당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좀 주장하는 그런 보고서를 이제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의 강력한 정책이 결국 바이오시밀러 장려 정책이다. 이 바이오시밀러 시장이 굉장히 성장이 확대될 수 있다는 거죠. 향후에. 이 부분이 미국에서의 매출 굉장히 고성장의 가능성, 그리고 향후에 이제 유플라이마가 미국에 출시되는 게 상당히 좀 기대가 되는 대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업은 잘 되고 있다. 그리고 일시적으로 한두 분기 좀 안 좋아지는 거 가지고서 달리 볼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실적에 대해서 사실 좀 휴일 동안 우려할 수 있는 그런 주주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분석해보니까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없겠죠. 그렇게 좀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요 영상의 초기에 제가 보여드렸던 요 내용, 실적과 주가와의 어떤 괴리, 그리고 주가는 성장률 혹은 성장률에 대한 기대감의 함수라는 거, 요거 다시 한번 좀 이해하신다면 너무 조급한 마음이 내려앉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내용도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즐거운 휴일 계속 되시고 신방탄 또 유익한 내용들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시간 되십시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